국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는 어찌되든 상관없고 오로지 법사위를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은 실상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던 결과가 되니까 이 법조차도 바꾸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네, 길고 긴 원구성 어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낸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아직 조금 절차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일단 차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정치 그리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독재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 87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평가가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번에는 야당 측 얘기를 들어보죠. 네.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드디어 33년 만에 과반 독식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독재 시절에는 일당에서 과반을 넘긴 정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88년부터는 우리가 민주화를 진행하면서 국회에 여야 간의 협치의 전통이 자리 잡혔는데 네. 33년 만에 그 전통이 무너지게 된 거죠. 네. 협치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긴 쪽이, 과반을 넘긴 쪽이 다 가지게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예. 심지어 어제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예. 정말 아이러니한 일까지 있었어요. 뭔가요? 농림부 장관을 했던 이계호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농림해양수산의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을 하던 도종환 의원이 문체위원장이 됐어요. 예. 네. 이제 자기가 장관 때 한 일을 국회에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이 사람이 감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장관하면서 했던 일을 자기가 와서 어떻게 질타를 합니까? 예. 이런 아이러니한 일을 지금 이번 또 상임위원장 배정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건 정말 참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돌이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될지 참 난감할 정도로 민주당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양수 의원님 협치가 끝났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우리 정수원 의원님은요? 한 달 동안 정말 오래 기다렸죠. 예, 예. 많은 협상도 했었고 또 산사에 계시는 우리 야당 원내대표님 찾아서 전국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28일 저녁에는 합의문 작성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29일 아침에 또 엎어진 겁니다. 네, 네. 코로나19만 없었으면은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원구성을 하고 추경심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예.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이란 것은 적시성, 골든타임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죽어가는 사람 눈앞에 있는데 이거 더 미루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 빨리 추경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때 집권 여당으로서 좀만 참으세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 그냥 가야 됩니다. 네. 협의 더 할게요. 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정말 저희 원내대표단도 이런 상황 원치 않았을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또 독재라는 얘기, 협치 파괴했다는 얘기, 뻔히 다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잘하든 잘못하든 100%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당이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책임 정치의 시작이다. 예.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그 농해 수위와 또 하나가 문체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제대로 된 위원장을 구하려고 사보인 다른 상임위에서 또 일로 모셔오고 또 여기 계시던 분 절로 보내서 이렇게 위원장을 정하게 되면은 당초 얘기됐던 11대 7 그거 이제 나중에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또 그분을 또 딴 데로 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즉 제가 짐작을 하기에는 어쨌든 추경은 빨리 처리해서 이 위기 상황은 빨리 극복을 하고 또 계속 저 야당 미래통합당에 빨리 들어오셔서 당초 합의 취지대로 좀 하자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장도 좀 이상하다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속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해서 이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위중함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상임위를 가동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통합당 없이요? 우선은 뭐 과반을 훨씬 넘겨서 예. 176에다가 또 무소속하고 다른 야당까지 합치면은 거의 그러니까 180 훨씬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그 결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란 것이 항상 다수의 뜻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걸 반영을 해야지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야당의 시각으로 야당의 역할을 해주셔야 이게 손뼉도 소리가 나는데 그거 없이 저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무척 힘듭니다. 빨리 민주당 돌아오십시오.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고 하시는데 빨리 사실 돌아오십시오. 네,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는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일하려는 거냐라는 네.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해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저희한테 줬어야죠. 법사위원장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저희한테 그 법사위원장 안 주고 법사위원장을 왜 가져갔냐. 결국 공수처법 개정해서 공수처 빨리 통과시키려고 공수처 때문에 코로나로 이렇게 긴박한 이 국가 상황을 먼저 이렇게 도외시한 게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추경 문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번 추경 문제 있다고 지금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재원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순 일자리 예산이고 정말 그 우리 코로나로 해서 힘든 국민한테 도와주는 예산은 별로 없다. 이거 문제 있다고 예산정책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예산정책제는 국회 내 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된 것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수십 명이 정론관에 가서 예산정책처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산정책처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즉 야당이 없으면요. 저희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그 민주당의 마음대로 동무대가 펼쳐지고 예산정책처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곧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추경이요. 그 뭐 도서관 도서 배달, 재활용 폐기물 처리하는데 뭐 그다음에 10대 명산 순찰, 100대 명산 순찰 예산 이런 아주 불필요한 예산들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건 빼고 정말 그 지금 코로나 대책으로 들어간 거는 0.8%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증액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농민 어민들은요 추경이 지금 1차, 2차, 3차 되는 동안에 그분들한테 혜택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그 들어가서 할 건데 어제 우리가 엄청나게 민주당에 두들겨 맞고 이런 폭거를 당했는데 오늘 당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내에 빨리 명단 정리해서 넘기고 이제 들어가고 할 텐데 근데 지금 대통령이 7월 3일을 딱 얘기해서 추경을 통과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거는 너무 조석 협의다. 일주일만 늦춰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런 거 협의를 제대로 해서 추경안이 국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또 미루면 좋겠다. 일주일 정도 미룰 수 없는 건가요? 이거 너무 시급해서 일주일 뭐
추경 처리를 3일이 아니고 11일 정도까지 미루는 개원하고 뭐 한 일주일 지났으면 충분히 그건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야당 원내대표께서는 또 자명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등을 감안하면은 네.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참 좋았지. 이미 한 달 이상 지났는데 또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일단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로 끝납니다. 그러면 또 7월 임시국회를 또 소집을 해야 돼요. 네. 소집해서 그러면 이게 또 언제까지 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 기재부 장관이 거의 데드라인이다. 이번 저 7월 첫째 주까지가 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처리하자. 근데 아직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예결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이제 소위가 들어갑니다. 예. 할 수 있는 건 소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소위위원 제출해 가지고 소위 구성하는 거 오늘까지 지금 전체 회의 열려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네. 오늘 중에 빨리 소위위원 내셔가지고 내일부터 해서 소위에서 정말 확실하게 좀 다퉈주시고 네. 좀 심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 내로 좀 빨리 들어갈 수도 있다. 어제는 좀 너무 맞아서 그랬고 이제 이번 주 내로 빨리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의원님 개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당내에서 원내에서 합의가 된 일주일 정도. 사안이신지. 아직 이제 뭐 원내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의총에서의 분위기가 네. 어제 우리가 정말 33년 만에 폭거를 지금 당했는데 민주당이 우리를 야당으로 생각지도 않고 의장도 자기네가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다 가져가고 상임위원장까지 다 독식을 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국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 그거는 우리는 뭐 벨도 없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좀 감정을 사귀고 네. 정리정돈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할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서 국회 내에서의 제대로 된 정책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안위를 도모하고 또 민주당이 너무 그 본인들 생각대로만 나라를 운영하는 건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합의를 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예, 예. 네. 정말 그 추경 이대로 통과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걸 저는 조응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그 정책위에서 보고한 걸 받았는데 추경이에요. 정말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예산 그 0.8%밖에 안 되고 소상공인이나 노무업인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분들 도와주는 그런 예산들 별로 없고 대부분 일자리 대책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추경의 그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하고는 정말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빠지고 민주당만이 그 심의를 하더라도 정말 잘해주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이렇게 장외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소위위원 명단 제출하시고 소위에서 치열하게 다투셔가지고 어제 때리셨잖아요. 어제 때려놓고 오늘 들어가는 건 아니요. 과하지 않습니까? 한 달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제 짧게 여쭤볼게요. 어제 국토회의 하셨죠? 했습니다. 밤 11시 좀 넘어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추경에 좀 문제가 없었던가요? 뭐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예, 예. 저희는 뭐 농민, 어민 뭐 이런 건 잘 없고요. 예, 예. 일부 요건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한 5가지 부대의견 달아서 올렸습니다. 네, 그랬었군요. 어쨌든 원구성 협상 이렇게 되면서 사실 여야 간의 신경전이 아직도 치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사태 등등으로 조금 굵직한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조만간 여야가 좀 훈훈하게 마무리해서 빨리 뭐 밀렸던 숙제 같은 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